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경제 뉴스 정말 많습니다. 어떠한 경제 뉴스가 그 와중에 또 가장 중요한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옐런의 자신감. 지금 여전히 옐런은 미국 은행들이 다시 위험에 빠질 경우에는 추가로 예금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 이렇게 확신하며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한번 확인했었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요 친구가 어제 마이너스 50%나 하락했었는데 하지만 또다시 30%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야수인 서학기분들이 맞았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30%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15달러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 그때만 하더라도 100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아직도 다 물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위험이 조금 잦아들었다라는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고 하며, 오히려 이 와중에 동결이 나오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그만큼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인정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동결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도 인플레대로 못 잡고 시스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냥 말 그대로 폭망이다, 이러한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동결 나오는 것보다는 베이비 스텝이 조금 더 낫다, 이런 평가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 와중에 당연히 한마디 해야겠죠. 금리 50bp 내려라, 0.5% 내려라.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머스크는 페드 보고 50bp를 내려야 된다, 최소 이 정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SVB 붕괴 사태의 위험성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데, 대공황이 오기 전에 대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드워치를 봤을 때 머스크의 의견에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87% 확률로 베이비 스텝을 점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 3시죠. 그때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모든 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가 감산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하락하던 유가에게 호재가 나온 걸까요? 러시아가 석유 감산을 오는 6월 말까지 이어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감산을 한 이유는 얼마 전에 시작한 석유 가격 상한제 때문이죠. 그 가격에 파느니 안 판다 인마를 시전하며 석유 생산을 줄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곧 유가 인상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70달러를 깨고 내려왔던 WTI, 요 녀석 다시 80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녀석은 중요합니다. 감사보고서 지연. 3월부터 4월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 조금 어려운 달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폐당하는 기업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그 대상이냐? 바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 이 기업을 꼭꼭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 참고로 왼쪽에 하늘색으로 줄친 한송 네오텍,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SL 바이오닉스,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연장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뭐 연장 신고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뭐 삐걱거린다는 소리겠죠. 고로 왼쪽에 있는 기업들은 기르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들고 계시다면은 살짝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확실히 이런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이걸 들고 있는다고 갑자기 뭐 30%씩 오르는 그런 기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고 계시다면은 그 정도로 좋은 기업이라면은 돈을 살짝 뺐다가 나중에 감사보고서 나오고 큰 문제 없는 걸 발견하고 그때 다시 넣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들 왼쪽에 있는 기업들 조심하시고 한번 읽어드리자면은 선진, 아진 엑스텍, 인지 컨트롤스, 조강 페인트, 한송 네오텍, SBW 생명과학, 광림, 넥스타이, 모베이스, 모베이스 전자, 슈피겐 코리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SL 바이오닉스, 중앙 D&M, 한국 앤컴퍼니, 한국 타이엔 테크놀로지, 요런 기업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챗GPT 대항마 바드가 출시했습니다. 바드가 드디어 나왔네요. 챗GPT를 잡고자 구글에서 꺼낸 친구인데 일단 미국과 영국에서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저 길이 또 챗GPT 자주 그리고 잘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퀄리티가 높아지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쟁자까지 나오면은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GPT는 중요하다. 이 정도면은 사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겠죠. 빌 게이츠는 챗 GPT에 대해서 1980년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장 좋았던 건 뭔가요? 바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아이콘, 마우스로 명령하는 사용자 환경을 뜻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발명된 게 진짜 엄청난 기술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챗GPT 요게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이 와중에 AI에 대한 뭐 환각 현상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2년 내 혹은 그거보다 더 빨리 전부 다 해결되는 걸, 빠르게 해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시 우드 성장주의 대모겠죠. 이 언니도 단 한 번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한 적 없지만,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MS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것도 성장주로 이제 좀 인정을 받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우리가 마소 하면은 그냥 뭐 윈도우만 파는 회사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하지만 이제는 AI 대장주라는 이름을 달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이야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소식 보도록 할게요. 예금 보험 한도 1억 이상. 이건 뭐 진작 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5천만 원 된 지 정말 오래됐죠. 하지만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5천만 원까지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넣을 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다면은 여기에 5천, 저기에 5천, 저기에 5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1억으로 높이자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마침 전세의 은행권이 흔들리자 국민들의 불안 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5천만 원 미만 예금자 수 비율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요. 전체 무려 98.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안 쓰는 계좌도 있겠지만 그런 계좌 다 합쳐서 98.1%가 5천만 원 미만이며, 그 말인즉슨 98.1%의 계좌는 전부 다 예금자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남은 1.9%만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 쓸모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5천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이 넣으면은 미리미리 다 분산을 시켜놨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되며, 아마도 1억으로 넘기면은 5천만 원이 넘는 자금을 예금 적금에 넣고 계신 분들은 한 은행에 모을 수 있어서 관리가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아니면 뭐 다른 금액이든 8천이든 7천이든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아마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댐이 말라가요. 전남 화순군의 동복댐의 저수율이 19%로 작년 39%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소리겠죠. 참고로 동복댐은 광주시 시민 60%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댐인데요. 지난해 봄부터 비가 오지 않으며 저수율이 급락하고 1985년 댐 건설 이래로 3월 최저 수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 순천시 주화모의 저수율도 작년의 절반 수준인데, 주화모는 식수 및 여수, 광양, 산단에 공업 용수를 제공하는 곳인데 여기에 물이 없으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혹시나 비가 오지 않으면 5월부터는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광주는 작년 10월부터 물 절약을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며, 전남 완도 등 일부 선 지역은 작년 5월부터 제한급수를 이미 시작한 바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물이 부족한 곳이 현재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비가 안 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다고 또 비가 뭐 엄청나게 오면 문제가 있고, 그냥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비행기에서도 와이파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외항사와 아시아나 그리고 에어프레미아가 운영 중이던 기내 와이파이 사용에 대한항공도 도입을 하면서 앞으로는 국내 항공사들도 와이파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현재 10세대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 단위 아니면 무제한 등 요금을 내면은 기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비행기 모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기내 와이파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위성 데이터 장치를 사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에어는 이미 정관에 기내 인터넷 서비스 운영업을 추가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아케이지 워. 일단 평가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걸 봤을 때 뭐 항상 이렇게 안 좋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NC 게임이 나올 때마다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게임 평가와 그 게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이거는 다르겠죠. 출시 5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등을 달성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으며 하지만 이제 출발이겠죠.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오늘 또 주가가 이렇게 살짝 반등하는 걸 나타냈는데 구글 플레이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도 LFP 배터리의 진출. 요것 때문에 최근 들어 이 LFP 배터리 관련주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저 기릿이 개인적으로 한 3, 4년 전에 2차전지 공부했을 때 우리나라는 LFP 배터리 말고 다른 곳에 강점이 있다고 배웠고 그때 포인트는 결국 LFP 말고 다른 제품의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러브콜을 보낼 것이다. 우리는 더 좋은 기술로 그거를 선점하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잘 나가고 있지만 LFP 배터리에 테슬라 등 다른 완성차 업계가 몰리고 있고 참고로 지금 LFP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거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는데도 여기에 몰린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중국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특히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이렇게 채용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요즘 들어 인플레 때문에 너무 광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기로 또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강점이 있는 CATL 이 친구가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3사를 합쳐도 얘네보다 안 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LFP 배터리에 뛰어든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SK온과 LG엔솔은 이번에 열린 인터 배터리에서 LFP 시제품을 공개를 한 바 있고 이때까지 LFP 배터리에 회의적이었던 삼성 SDI도 본격적인 개발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 금방 만들겠죠. 어쨌든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오자 관련주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또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2차전지는 갈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이제는 진짜 코로나 걱정이 딱히 없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도 저 기술은 따로 걱정을 하지 않는데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에 1만 명 넘게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기준 확진자는 1만 3천 명이 나왔고 위중증은 131명, 사망자는 9명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겠죠. 언제쯤 코로나가 사라지게 될지 꽤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힐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우크라 종전은 언제? 어제 러시아랑 중국에서 뭐 회담이 나와서 여기서 우크라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일본 총리가 우크라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야 이거 뭐 중국이랑 일본이랑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궁금증도 나왔었는데 하지만 일본이 방문한 이유는 그 이유보다는 5시간 정도만 체류한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번 방문은 G7 의장국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그 의장국이랑 이거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G7 나라 중 우크라를 방문하지 않은 나라가 지금까지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일본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문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참고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장을 찾은 일본 총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단 이걸 보니까 우크라 종전 이야기는 쏙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멀진 않겠죠. 갑자기 딱 등장할 것이라고 저 기릿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2차 공개 매수. 다시 거래 제의가 된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는 상패를 위한 마무리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금액은 똑같이 주당 19만 원에 책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공개 매수에서 모두 취득하면은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은 93.97%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 대해서는 저는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들고 가면은 장외에 있는 주식을 들고 가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냥 당연히 바로 매도하거나 아니면 공개 매수에 참여해서 매도하는 그게 더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 기업을 관심있게 보자는 소식입니다. 현대차증권은 롯데렌탈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가 4.2만원을 유지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롯데렌탈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있었죠. 맞습니다.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중고차를 사는 사람마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리 상승이 끝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영업 축소했던 장기 렌탈은 2월 이후 안정적인 판매 실적이 지속되고 있고 중고차는 내수 가격 하락이 좀 있지만 수익성 좋은 수출 비중 확대로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렌탈 지금 이제 금리가 저점 쳤으니까 지금이 저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퍼가 현재 8 정도 수준 그리고 배당은 3.5% 정도 수준 연평균 성장률은 이제 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야, 이 정도면은 뭐 저평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모든 이평선을 뚫고 가는 그러한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지, 그리고 그 뉴스 중 하나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 요 뉴스가 나올 때쯤 그때 또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그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진심입니다. 저 길이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더 공부해서 기르분들이랑 같이 꼭 성공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